자, 들어왔습니다. 국성호 강사입니다. 자, 마무리 부동산 투자회사. 얘는 쉬운 주제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주제죠. 그러면 100% 맞춰갖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수하는 부분들이 꼭 있더라. 그래서 오늘은 실수하는 부분들 내가 찍어 볼 테니까 가볍게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제가 시키는 대로 따라와봐. 한번 어디를 실수하는지 한번 봅시다. 부동산 투자 회사는 법에서 시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용어 정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용어 정리. 이게 이런 게 이제 용어 정리 문제예요. 중개사 33회. 자, 여기 용어 정리는 당연히 자기관리 투자 회사가 뭐고 위탁관리 투자 회사가 뭐고 이런 거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1번을 봤더니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직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형이야. 자, 그리고 직원이 있으니까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수행합니다.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수행합니다. 그러면 자산 관리회사겠죠. 그런데 명목형은 직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투자한 부동산을 관리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항상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산 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잖아요. 명목형이. 자산의 투자 운영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한다. 그러면 위탁관리일 거 아니에요. 이 문제는 뭐 거의 다 맞춰갖고 왔어요. 그럼 자, 질문해보죠. 그러면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어떤 키워드가 들어가야 돼요? 자기관리는 직원을 상근으로 두고요. 자산을 직접 운영해요. 그럼 자기관리고. 위탁관리는 직원이 없는 명목형이라 자산관리회사에 자산의 운영을 위탁해야 돼요. 이러면 되는 거고. 그럼 기업 구조조정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기업,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기업의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회사예요.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기업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다. 이런 게 나와야죠. 그런데 잘은 안 나와. 혹시 몰라서 하는 거지. 근데 요놈 봐. 요거 모의고사에 내면 100% 틀려요. 자, 스탑 해놓고 요거 용어 정리 한번 해봐요. 언제 X지? 스탑. 자, 5에 X예요. X지. X지. 자, 뭐가 X인지 봐요. 여기 보니까 위탁관리하고 기업 구조조정이 나왔어. 그러면 명목형이잖아요. 공통점이. 그러면 직원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직접 자산에 투자 운영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탁관리 기업 구조조정은 부탁을 해. 부탁. 그래서 이들의 부탁을 받아서 자산의 투자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자산의 투자 운영 업무를 수행합니다. 명목형의 부탁을 받아서. 그러면 투자 자문회사가 아니라 자산관리회사란 말이에요. 자산관리회사. 그러니까 자, 우리 명목형은 자산의 투자 운영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자산관리회사가 뭐냐? 요걸 물어본다고. 근데 대부분 함정으로 투자 자문회사라고 넣는다고. 여기는 자산관리회사야. 자산관리회사. 자, 그리고 또 봐요. 실질형과 명목형을 구분하는 게 이게 뭐 시험의 절반이죠. 자, 봐요. 위탁관리는 명목형이야. 그러니까 지점을 설치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직원이 없으니까 직원을 두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아주 익숙한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명목형이죠. 명목형. 그러니까 또 나왔어. 누구한테 자산의 투자 운영을 누구한테 위탁해야 된다고?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해야 된다고. 자산관리회사. 또 있어요. 자, 그리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야.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직원이 있는 거죠. 자기관리는 실질형 회사니까. 근데 전문인력, 자산운영 전문인력을 둘 수 있는데 누굽니까? 그러면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해당 5년. 5글자씩이니까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5년, 실무경력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이런 것들은 익숙하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 한번. 작년 문제 어렵다고 난리 한 건데 한번 봐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명시적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야. 아직 문제 제가 스탑하지 말라 했어.
예? 자기 관리니까 실질령이야. 자, 그럼 1번 봐봐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회사가 최저자본금을 준비하였음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을 심사해야 된다. 이 짐은 익숙하다 그런 거짓말이야. 왜? 이거 우리가 안 해. 그러니까 이런 거 몰라. 아, 이런 거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그 다음에 2번. 아, 모르면 없대. 넘어가야지 뭐. 2번. 여기 최저자본금이니까 설립자본금은 5억 3억. 최저자본금은 70억 50억인데 자기 관리를 물었으니까 70억이겠죠. 이건 확실히 맞았어. 틀린 거 찾는 거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4번, 5번에 있는 거야. 자, 스탑 눌러놓고 빨리 찾아봐. 자, 찾았습니까? 찾았습니까? 이거 찾았어요? 자, 회사가 자산의 투자 운영을 할 때 누구한테?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해야 됩니다. 자산관리회사 위탁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관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묻고 있는 게 자기관리 투자회사의 설명이니까. 아니, 잘 나온다니까. 이게, 자, 이것도 봐요. 3번. 주요 주주는 미공개 자산운용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거는 당연한 소리니까 그냥 맞아 보여. 그리고 5번 봐봐. 5번.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하는 경우, 따르는 경우. 이 보는 순간 읽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왜? 우리가 모르는 지문이니까. 그런데 딱 한 지문 명확하잖아. 딱 한 지문.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해야 된다. 그러면 위탁관리겠지. 자, 또 봐요. 이번에는 자 놓치는 우리 수치들 몇 개 봐요. 자, 우리 자본에 모집하면 최저자본금 자기관리 70억이고 위탁관리 기업 구조조정은 50억이고 이런 걸 알아. 이게 적지도 않았단 말이야. 자, 이거 봅시다. 나온 지가 꽤 됐어. 그러나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이 두 개를 한번 보고는 가야죠. 이게 뭐니? 그러면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회사니까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금 70억, 50억을 마련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주식의 공모라는 건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로부터 2년 이런 건 필요 없어. 안 읽어도 돼.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을 발행할 텐데 주식 총수의 몇 프로 이상 30% 이상을 일반에게 제공해야 됩니다. 이게 주식의 공모예요. 주식을 발행할 때 일반 투자자에게 30% 이상을 제공해야 된다. 이거 자주 안 보는 수치지. 그러나 시험 막판에는 꼭 봐야지. 30% 이상을 일반에게 주식을 제공해야 된다. 그 다음에 3번은 이 표현으로 더 잘 나오죠.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즉 주주 1위는 발행 주식 총수의 몇 프로? 50%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자, 50%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주식의 공모, 자, 주식회사라 주식을 발행하는데 일단 총 주식의 30% 이상을 일반에게 제공해야 되고 주주 1위는 50%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하고 이거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자, 그 다음에 4번 보면 현물 출자는 항상 없다. 요거 하나만 보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요새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 이게 요새. 근데 우리 모의고사 내면 한 60% 정도밖에 못 맞추더라고요. 제가 연상 코드가 뭐니? 그러면 팔자야, 팔자. 팔자 이렇게 적다가 절반 지워지면 몇 자 같아? 3자 같아? 3자? 그래서 80% 나오면 뒤에 3개가 나와야 돼. 80%가 나오면 뒤에 3개. 70%는 적다 보면 1자 같아? 1자? 70% 나오면 항상 하나가 나와야 돼. 이게 암기 코드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는 분기말 총자산의 8자 적다 보면 뭐 생각난다고? 8자 적다 보면 3자 생각나? 3자? 그리고 70% 나오면 1자? 이걸 왜 이짓거리를 하고 있니? 뒤에 여기다가 함정을 파지는 않아. 여기다가 부동산 대신 주식 이런 걸 함정으로 파지는 않아.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 증권, 현금 이걸 암기 안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증권, 현금 여러 개 나왔네. 그러면 80%야. 80%. 그리고 뒤쪽은 부동산이어야 한다. 딱 하나 나왔잖아. 딱 하나. 그러면 70%라고. 자, 부동산 투자 예산은 총 자산의 80% 이상을 팔자 나오면 뒤에 3개가 나와요. 부동산 증권, 현금. 그리고 70% 이상, 70% 이상 일자 같잖아. 일자. 부동산. 그리고 건축 중인 건물을 포함한다. 자, 또 봅시다. 수익의 배당도 요새 함축으로 잘 나온다. 수익의 배당. 왜 그러냐? 그러면 중개사 시험에서 지금까지는 이것만 나왔다고. 이것만. 원칙 딱 하나. 여기는 부동산 투자 회사는 이랬으니까 모든 부동산 투자 회사의 원칙이야. 모든 부동산 투자 회사는 이익 배당 한도의 몇 프로?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해야 된다.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해야 된다. 그럼 90%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부분을 다 배당하는 거잖아요. 투자 회사는. 자, 그런데 2번이 요새 함정으로 잘 등장한다. 근데 2번은 이익의 배당인데 누구에 대한 거야? 위탁 관리란 말이에요. 위탁 관리. 그러니까 2번이 중요한 게 아니야. 2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의 배당의 가장 기본은 모든 부동산 투자 회사는 이익 배당 한도의 90% 이상, 거의 대부분을 주주에게 배당해야 된다. 이거 딱 하나 알고, 그 다음 밑에는 뭐 있겠어? 단서가 있겠지. 자기 관리는 어떻고, 위탁 관리는 어떻고, 기업 구조 조정은 어떻고, 이런 게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단서가 있다라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이야. 이런 단서가. 응? 자, 그 다음에 또 봐. 중개사 시험에서는 예전에 기타 지문으로 요거 잘 나왔어요. 이게. 자, 부동산 투자에서는 기존 차입금 또는 사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자금을 차입할 수도 있고요. 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는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회사니까 주식만 발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죠.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회사지만 회사야.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자금을 차입할 수도 있는 거고 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다. 여기 잘 나왔다고. 그런데 작년 여기에 나왔어. 요거 이따 한번 문제 풀어볼 거야. 자, 부동산 투자회사가 부동산 등 자산의 운영에 관한 회계 처리를 할 때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야 한다. 자, 예전에 한 4, 5년 전에 우리 시험에는 금융위원회 대신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회계 처리 기준 이렇게 나왔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회계 처리 기준. 이상하지 않아.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옛날에 건설교통부야. 건설이니까 삽 들고 다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회계 처리 기준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그러니까 누구라고? 금융위원회야. 금융위원회. 그럼 또 봐. 금융위원회가 시험에 또 한 군데 나오는 데가 우리나라 대출의 규제로 LTV, DTI를 누군가는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은행에 가면 항상 정부가 LTV를 낮췄어요. 정부가 DTI를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맨날 말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떤 정부의 어떤 기관이 LTV, DTI를 정합니까? 이 금융위원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금융정책, 우리나라의 회계정책, 금융회계정책을 결정하는 데가 금융위원회예요. 이게 두 가지 꼭 기억하셔. 부동산 투자회사의 회계처리, 금융위원회. LTV, DTI 이런 거 나오면 금융위원회. 그러면 자, 한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요거 마지막이야. 올해 평가사 35야. 한번 봅시다. 1번은 최저 자본금 보이잖아요. 읽을 필요도 없어. 이게 딱 보이잖아. 최저 자본금. 그럼 70억, 50억이겠지. 그런데 차기 관리니까 70억. 맞았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2번. 팔자 나왔어? 팔자? 그러면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현금. 요 세 개가 있고. 여기 7자 보입니까? 7자 70 나오면 항상 뒤는 하나 부동산이어야 한다. 자, 이번에 좀 쉽게 나온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 끊어서 내면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답은 틀린 거 찾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스탑하고 3, 4, 5번 풀어보세요. 스탑. 자, 문제 찾았습니까? 3번에서 찾았죠? 자, 부동산 투자 예산은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야 된다. 그런데 앞에 뭐가 더 있다? 금융 감독원이 틀린 거죠. 예. 그럼 뭐라고 돼 있어야 돼요? 금융위원회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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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들어간다. 금융위원회야.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